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병대 그리고 검찰 출신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예, 명영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해병대원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를 했고 오늘 국회에서 재표결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결과 그리고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종 폐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이 오늘 이뤄진 건데요.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그리고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즉각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표 계산을 좀 해보면은 이제 윤관석 의원은 이제 구속돼서 못 나오고 네.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의원이 295명이었는데 예. 동작의 이수진 의원이 이제 오늘 본회의장에 안 나왔다고 해서 294명이 나온 것이고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야권이 이제 원래 180명이었는데 이제 179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113명 그리고 무소속 이제 하영재 의원 그리고 자유통일당 황보승이 해가지고 115명 정도가 된 건데 예. 그러면은 찬성이 111명이라고 하는 거는 4명 정도가 그 115명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지금 이탈을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뭐 국민의힘 김웅, 안철수, 유이동, 뭐 최재형, 김근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일부는 반대했고 일부는 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찬성 입장이지만 양심상 뭐 당론으로 정해졌으니 반대는 못하겠고 그래서 좀 무효표를 던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사실 이번 표결 같은 경우에는 무효와 반대가 효력은 같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찬성을 카운팅하는 거지 반대나 무효는 네. 이제 카운팅 대상이 아니니까. 예. 그런데 뭐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찬성표를 던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표결 이후에요. 예.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소신대로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무효표 가운데 찬성을 표기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표가 3표 정도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이탈을 했고 뭐 일부는 당론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범야권이 뭐 민주당 155석 그리고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그리고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형식 혁신당 예. 각 1석씩 그리고 무소속 야권계 무소속이 이제 7명이었는데 이수진 의원 안 나왔으니까 6명. 사실 뭐 이게 누가 어떻게 네. 이거를 했는지를 뭐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야권에서 뭐 이탈표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규현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거 네. 직접 방청하셨다고요. 예. 그 예비역 해병대 분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고 그분들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예비역들의 한 40-50명 정도가 방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이탈표가 저희는 그래도 한 10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적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럼 공정, 상식, 법치 이런 걸 중시하는 정당인데 자기 수사를 막자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이 사건에서 이렇게 그냥 견고하게 요지부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 그 다른 그 예비역 분들은 좀 어떤 반응이셨나요? 네, 제가 노 해병님들부터 이제 젊은 해병까지 다양히 있었는데 정말 흐느끼는 분부터 이제 격앙해가지고 험한 말씀을 하시면서 막 벽을 치시는 분까지 정말 제가 다 죄송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분노와 실망이 다 한데 어우러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는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희가 보수야 뭐 이렇게 좀 뭐 외치신 분도 있었다고. 그렇죠. 예. 너희는 보수가 아니다. 진정한 보수가 아니고 너희는 이제 험한 말을 하면서 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의원들 뭐 이탈이 아예 없었다고 봐야 하는지 이게 좀 이제 해석이 좀 묘하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표결 전에 제2 요구를 한 배경에 대해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어떤 거였나요? 뭐 기존 주장과 동일한데요. 수사 및 소추의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속한 여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3권 분립의 그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다라는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최근 임명된 공수처장이 또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검 제도가 갖는 그 보충성 취지에 반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조항도 피의 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과도한 인력이 투입돼서 표적 과잉 수사,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다 라면서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라고 말했고 이 말은 그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 정치 공세를 위한 목적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 거의 그대로 이제 반복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고 김규현 변호사께 좀 요거에 대해서 반론 아니면 뭐 다른 의견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주장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만 가진 점이 문제다. 그리고 이제 원래 특검은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야당 단독으로 이렇게 올린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결론적으로 허위 사실입니다. 예.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수사 대상자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고소인 고발인 이 야당 쪽인데 예. 고소 고발인이 검사나 판사를 선택하면 되겠냐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예. 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수사 대상자가 자기를 수사할 검사를 임명하는 건 공정합니까? 아 피해자가 그러니까 예. 지금 수사 대상이 대통령실이고 대통령 본인도 지금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특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 권한을 독점했다는 것도 전혀 맞지 않은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보면 대한변협이 최초에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이나 야당이 하는 일은 그 4명 중에 2명을 추리는 역할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그 추린 2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하는 구조거든요. 대한변협은 좀 보수적이라는 평도 많이 받는 단체고요. 예. 대한변협이 이랑 그리고 대통령이 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절차에 개입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주장은 명백하게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드루킹 특검 때도 자유한국당이 추진을 할 때 지금 같은 추천 방식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게? 드루킹 특검법 때랑 이 지금이랑 토시 하나 안 다르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 때도 대한변협 회장이 4명을 4명. 추천하고 그때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들이 그중에서 2명을 고르고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고르는 그렇죠. 이런 구조였나요? 그리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허익범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이거는 보충성, 수사 중인 거를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하는 거는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특검의 취지는 수사가 공정하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뭐 기존의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수사가 공정하게 잘 안 될 우려가 심각한데 기존의 수사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주민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 과거의 특검들 보면은 대부분이 수사 중일 때 특검이 이제 처리가 됐었고요. 예. 수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특검이 추진된 바는 고 이해람 특검 한 건밖에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수사 중에 하죠. 수사 중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수사 중에 이제 경찰 수사 중에 이제 진행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상범 의원은 이거는 결국 대통령 탄핵을 위한 거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랬잖아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걸 수사를 하면은 본인이 감옥에 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을 한다는 것은 이 특검 제목에도 써 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거든요. 예. 일단 진상을 규명을 하는 것이고 그 진상규명 결과 혐의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거고 없으면
이제 명예를 회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대통령실 주장에 따르면은 뭐 경로한 적도 없고 자기는 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적도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탄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혐의가 없는데 특검을 해도 혐의가 안 밝혀지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역풍을 받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치적 의도다 막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보면 1번 최혜병 사망 사건, 2번 수사 외압 사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이 사망 사건의 진실을 먼저 밝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정쟁용으로 호도하는 것은 범죄를 은폐하려는 그런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각 당 입장이 좀 네. 궁금해요. 명예훼손 기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 외압이나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은 지난 그 4.1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고요. 김종민 의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은 일이 커졌다. 윤석열 정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최상병 사건에서만큼은 권력의 독주를 멈췄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당성인 짧은 입장 내놨는데요.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만지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당 입장은 뭐 어떻게 따로 나온 게 있나요? 여당 입장은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표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고 그냥 뭐 단일 대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뭐 성명을 내거나 그러지는 예. 않았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의 녹취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그 수중 수색을 원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좀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가 된 건데요. 그 최상병이 순직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18일 오전에 현장 지휘관들이 그 폭우를 걱정하면서 대대장들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한 대대장이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대대장이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의 그 작전과장이 사단장님 아직 계십니다. 방금 여단장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라고 말하는 녹취도 있습니다. 그리고 1사단장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오는데 어디로 안내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해병대 7여단장이 사단장님이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사단 그 포병 7대대장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이뤄진 한 3시간쯤 뒤에 최상병이 물살에 휩쓸려서 숨졌습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여전히 수중 수색은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본인한테 지휘권이 없었고 본인이 수중 수색을 지시하라고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게 한겨레의 단독 보도인데 지금 7대대장의 어떤 녹취록과 그 이제 변호사가 나와서 설명한 거를 보면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수중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라는 지시가 사실상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또한 이 현장에 몇 번이고 가가지고 지금 현장을 확인하고 막 지시를 내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 대대장들이 본 그런 위험한 상황은 임성근 사단장도 봤을 겁니다. 아, 직접 눈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본 건가요? 예, 임성근 사단장도 현장에 가서 뭐 왜 빨리 수색을 시작하지 않았냐, 애들 빨리 내려보내라. 뭐 이런 지시를 해가지고 중대장들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당황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네. 임성근 사단장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겨레에서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포칠 대대장이 이제 실종을 이제 임 사단장에게 보고를 하고 7여단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예. 물 속에 있는 걸 보려면은 일로 와라. 그러니까 오케이 사단장이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여단장이 얘기를 하고 또 병사 하나가 실종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뭐 언론은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되냐 이렇게 계속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빠져서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빠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는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물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휩쓸렸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예. 아니 내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들어갔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물에 병사가 들어가 있지? 뭐 이렇게 네. 물어봐야 되는 물에 거죠. 왜 들어갔어? 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상식인데 이 녹취록에 보면은 임 전 사단장은 그 보고를 받고도 왜 들어갔어?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수중수색 지시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예. 있었다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형식적으로는 육군한테 이제 부대 통솔권이 있었지만은 임성근 사단장이 사실상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했다. 이거를 조금 추론할 수 있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이 지금 외압의 중심에 서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VIP 경로설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은데 일단 맹 기자가 좀 설명 간단하게 이제 해주시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사령관은 이 VIP 경로설에 대해서 줄곧 좀 부인을 해왔고 박정훈 대령은 들었다고 했고요.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설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또 김 사령관이 그 사건 기록이 국방부 장관 보고에서 윤 대통령 주재 회의 그리고 경찰 이첩과 국방부의 기록 회수까지의 그 과정 나흘 동안 대통령실 측과 16번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예. 또 이종섭 전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텔레 확인 바람, 여기서 텔레라고 하는 것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죠. 그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경향신문 보도도 있고요. 또 한겨레 보도인데요. 그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수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김 사령관이 이런 혐의가 적용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박 대령이 이첩을 하지 말라는 건 어겼지만 집단 항명 수계 혐의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본 좀 대목까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VIP 경로설을 김기현 사령이 처음에 부인을 했지만은 지금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포렌식으로 이제 다시 복원한 내용을 보면은 그게 언급한 내용도 있고 주변에서 그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VIP 경로설이 이제 사실상 확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경로가 죄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나 뭐 몇 분이 계세요. 네네. 좀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전형적인 범죄자의 논리라고 봅니다. 범죄자의 논리요. 예, 범죄자가 처음에는 이제 난 경로 안 했어 이렇게 부인을 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뭔가 경로를 한 것 같은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그래 했다. 근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보통 선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전형적인 범죄자들이 하는 논리이고요. 왜 경로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렇죠. 경로한 그 자체가 뭐 어떤 범죄는 아니죠.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살인 범죄로 예를 들어볼까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옆집 사람이 하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럼 하는 비명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살인 범죄가 입증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비명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살인이나 뭐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걸 추단하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경로 또한 그 자체만으로 죄는 아니지만은 경로 바로 직후에 수사 외압, 즉 뭐 이첩 보류라든가 뭐 언론 브리핑 취소라든가 뭐 혐의자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바로 즉각 이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 경로를 한 것이 곧 수사 외압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공수처가 이제 김기환 사령관부터 해서 윗선까지 지금 수사를 좀 해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경로 이후에 바로 직후에 막 국방부 장관이 뭐 모든 것을 중단해라 막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정종범 부사령관이 장관한테 가가지고 지시사항 메모를 해옵니다. 예. 그 메모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뭐 혐의자를 빼라는 취지의 내용, 임성근 사단장 복귀하라는 등의 내용, 예. 이런 것들이 경로하고 그런 메모가 바로 이어져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로와 동시에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니냐. 추단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시잖아요. 지금 항명죄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보직 해임을 되셨지만 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출근은 해야 됩니다. 아, 출근을 하세요? 예. 그래서 매일 해병대 사령부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어떤 독방 같은 사무실이 있어요. 예. 거기에 혼자 출근해서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퇴근을
하십니다. 아, 그냥 혼자 들어가서 약간 면벽수도 하듯이 그냥 그렇죠. 앉아 있다고요? 예, 면벽수도 하듯이 앉아 있고 뭐 거기서 이제 뭐 가만히 앉아서 뭐 생각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가끔 산책을 조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혼자 계속 지내는 거죠. 그러다 얼마나 이 괴로운 과정이겠습니까? 예. 9개월째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9개월째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도 사람을 낮에 못 만나니까 이제 막 산책하다가 꽃이랑 대화하고 구름이랑 대화하고 뭐 새랑 대화하고 거의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괴로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